Find my way back home. 3, 4년 전에 도심을 떠나서 전원 생활을 한다고 가평으로 가서 자리를 잡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알콩달콩 전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원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마음을 사람들이 잘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몇 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는 게 많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같이 벽난로에서 고구마도 좀 먹고 차를 한잔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담소를 하면서 꽃모종 몇 개를 얻어와서 저도 농장에 갖다 심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의 생활을 보면은 참 기록을 잘 합니다.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일상 부분들을 자박자박 이렇게 기록해 놓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의 삶이 책이구나.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월은 지나가지만은 그런 자박자박 쌓여져 있던 스토리들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 또 하찮은 것들이지만은 내가 의미있게 여겼던 것들 부분에서 그것을 다져놓는 거,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하고 계속 유튜브 방송을 나누면서 저는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.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또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.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. 세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. 미래의 지배자들이라는 책을 쓴 최은수 MBN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면 지금 인기 상품은 5년 내에 다 사라진다.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를 해서 로봇이 세금 내는 시대가 온다고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써가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부분에서 또 한 부분은 첫 번째로 독자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. 적어도 누가 읽을 것인가 좀 좁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. 그래서 독자를 정한다는 것, 그것은 살아있는 책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. 자기와 맞는 책을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독자들에게 심오한 깊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베스트셀러를 흉내낸다든지 또 얄팍한 어떤 반짝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짝으로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롱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. 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좋은 출판사와 연결되는 거라고 봅니다. 책의 컨텐츠만 좋다면 요즘은 출판사들에서 서로 그 작가들을 모셔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좋은 편집자와 좋은 에디터를 만나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야 우리가 잘 다듬어 갈 수 있고 독자의 취향에 맞게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. 그럼 그 출판사가 꼭 크다고 규모가 크다고 좋은 출판사냐 그렇지 않습니다. 규모가 큰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워낙 많이 출간되기 때문에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좀 한계가 있지요. 다 뭐 일반적인 경향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너무 작은 출판사라고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작은 출판사는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. 또 한 가지는 큰 출판사일수록 좀 유리한 것은 홍보라든지 자금력이 많고 또 풍부한 경륜이 있어서 책을 원만하게 유통시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사의 크기나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
얼마나 저자하고 잘 컨택과 소통이 잘 되는가, 저자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출판사인가, 이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출판사는 한 3개 정도는 컨택을 하셔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내 책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출판사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. 전혀 인문학하고는 좀 상관없는 경영 전문 서적을 쓰는 출판사에 가서 인문학을 내려고 그러면 좀 한계가 있겠죠. 또 어떤 전공 서적 부분 쪽 과학 분야인데 인문학 쪽 분야의 출판사하고만 컨택하면 한계가 있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야 쪽에 집중시키는 것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원고를 탈고하고 또 다 썼다고 해서 기교를 부린다고 해서 좋은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.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고 저자가 되면은 원고를 100번 이상 읽으라고 얘기합니다. 100번 이상 읽을 때 매번 감정이 틀립니다.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. 20대 독자, 30대 독자, 40대 독자, 독자의 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청별로 그 입장에서 책의 컨텐츠를 분석하고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. 오탈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컨셉,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.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. 우린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또 경영을 하건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,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,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? 우리는 SNS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기록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조금 기록함으로써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보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쌓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